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음 주면 벌써 9월 중순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수급. 어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의 수급을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9월 한 달 동안, 물론 9월 11일까지죠. 9월 달에는 개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소식들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제가 영상에서 다뤘던 종목들 몇 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급을 살펴보면 날짜는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고요. 외국인 기준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삼성전자, 그리고 신풍제약, LG이노텍, SK하이닉스, LG디스플레이 이런 순서를 이룬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으로 1위죠. 거래 금액에서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LG이노텍, 이 종목은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다뤄드렸죠. 하반기에 애플발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9월 현재까지 외국인의 전체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이어서 기관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조금 다르죠.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이 삼성전기, 그리고 LG전자, 삼성 SDS, SK바이오팜, 시젠, 호텔신라. 종목만 봤을 때는 외국인하고 겹치는 종목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삼성전기하고 LG전자, 제가 이 종목들도 며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가전 판매량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LG이노텍과 마찬가지로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다, 이런 의견을 드렸었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MLCC 업황 개선, 그리고 카메라 모듈, 렌즈 쪽이죠. 아이폰에 납품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은 종목이다, 이런 의견을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서 투자를 하시는데 참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도 한번 살펴볼게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LG화학,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신한지주, 그리고 밑에 카카오게임즈도 있네요. 제가 그동안은 개인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앞으로는 개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동안의 개인들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항상 외국인 기관보다 수익률이 좋지 못했어요. 오히려 마이너스 수익률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매집하는 종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보도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정점을 찍었던 3월 이후부터 올 여름까지 오히려 개인의 수익률이 기관 외국인보다 높다, 이런 자료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도 현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외국인으로 볼게요. 이렇게 순매수 상위 종목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매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아니고, 순매도 상위 종목이라고 해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이 수급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제가 9월 1일부터 9월 11일로 날짜를 설정했잖아요. 현 시점에서 어떤 종목들의 외국인과 기관, 개인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나, 이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고, 이 순매수 상위 종목은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 기관, 개인이 어떤 섹터와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지고 매집을 하고 있는지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고, 시장의 관심사는 돌고 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외국인 기준의 삼성전자가 탑픽으로 뽑히지만 또 9월 말이라든지 10월 초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는 LG화학이 선두에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돌고 돈다, 이런 측면을 이해하면서 현 시점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외국인의 관심사와 수급이 몰리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화웨이 반도체 수출 중단, 이런 기사를 말씀을 드렸죠. 그 시점이 9월 15일인데 며칠 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 정부의 화웨이 반도체 수출 허가 요청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3위 기업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수출 허가 신청을 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수출 허가 신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나뉘고 있어요. 먼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 정부가 판매 허가를 내줄 가능성은 미미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신청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정권이 바뀐다던가 혹은 미중 관계가 개선이 되었을 때 다시 화웨이의 반도체 수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반도체 업계가 중국 정부의 눈치도 보고 차후에 다시 반도체 수출이 가능해진다면 노력했다는 명분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판매 허가를 내줄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지만 이런 행동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NBC에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년에는 40% 이상 뛸 것이다 이런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를 8만원까지 제시하는 증권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SK증권, KB증권. 제가 증권사 리포트를 믿어보자 이런 의견을 제시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삼성전자는 상승할 재료가 있고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을 때 지금보다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5%, 10% 이런 일부 하락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근에 다뤘던 종목들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발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삼성전자보다 타격을 더 많이 받았죠. 그런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SK하이닉스가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대부분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폭의 높낮이는 있을 수 있어요. 매일 주가가 일정할 수 없기 때문에 하락의 높낮이는 있을 수 있지만 지속적인 하락으로 이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락의 높낮이는 있을 수 있되 지속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화웨이 제재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 부분이 해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기대하기보다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상승 시점을 한번 반등의 여지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는 사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가파르게 상승하고 일부 횡보 구간을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어느 시점이 된다면 다시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지금도 저는 생각하고 있고 물론 수소차 대장주로서 현대차를 바라볼 때는 지금 구간도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대차와 같은 대형주,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상승이 나오기는 힘들어요. 지난 7월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만 이런 경우가 사실 드물거든요. 그래서 대형주,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가파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시장의 관심사와 섹터는 돌고 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기조에 맞춰서 다시 현대차가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된다면 그 시점이 상승 시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G화학도 마찬가지예요. LG화학도 현대차와 마찬가지 의견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SDI도 LG화학과 마찬가지 의견이고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 삼성 SDI와 동일한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LG화학과의 소송권이 있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것이다 그리고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다 이런 결정은 아직 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할 것이고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다 다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소송과 같은 내용이 간헐적으로 발생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미 반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지금의 2차전지 업황과 정부에서 발표한 뉴딜 지수 여기에 SK이노베이션이 포함이 되어 있죠. 이런 다양한 측면을 봤을 때 너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며칠 전에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유상증자를 발표했죠. 유상증자의 목적이 재무구조 개선인데 사실 단순하게 재무구조 개선 이런 취지로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면 주가에는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두산그룹 내 계열사 매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3조 자구한 노력을 펼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그 다음 날이죠. 이날이죠. 약 1% 하락에 그쳤지만 둘째 날부터는 조금 상승하고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저는 현 시점에서 유상증자, 두산중공업 이 두 가지 문제보다 풍력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강한 시세가 나왔거든요. CS윈드, 유니슨, 동국 SNC 모두 강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풍력 관련 종목들이 쉬어가는 타이밍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그린 뉴딜이 아닌 디지털 뉴딜 이런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렸고 관련 종목들이 많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 시점에서는 해상풍력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더욱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적과 수주공신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어야지 더욱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과 유상증자 공시 목적이 달랐죠. 그래서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 상한가가 나왔는데 상한가가 나오고 나서
조금 상승한 뒤에 지속적으로 밀리고 있죠. 저는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번에 30%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고점에서 수익 실현을 하려는 욕구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한가가 아니더라도 강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주가는 일부 되돌림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의 흐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카오. 고점 이후로 조금 밀리고 있죠. 약 10% 정도 밀렸는데 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 SK바이오팜 이 종목이 상장할 때 SK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한 뒤에 SK바이오팜의 상장 직전부터 조금씩 매도 물량이 나오고 상장 이후에는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죠. 아마도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게임즈를 매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생각에 카카오를 매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시점 전후로 이렇게 주가가 조금씩 밀리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흐름이 완전 꺾였다. 이렇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단 말이죠. 하반기에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지속적인 자회사의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월달 현재까지 수급을 한번 살펴보았고 여러 종목들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나름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